Well, one possible way of redistributing the wealth without affecting the incentives to earn as much income as possible is simply to have a 100%. The harm in that is that where do you get the factories? Where do you get the machines? Where do you get the capital investment? Where do you get the incentive to improve technology? If what you're doing is to establish a society in which the incentive is for people who, if they by accident accumulate some wealth, to waste it in frivolous entertainment. 안녕하세요, 김태준의 계산입니다. 작년 경제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상속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였습니다. 기획재정부로서는 70년 동안 이어진 상속세 과세 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계류되고 말았습니다. 1999년 세율 개정 이래 26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는 상속세 최고 세율 50%는 OECD 평균 27.1%의 2배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상속세가 왜 이렇게 바뀌지도 않고 요지부동일까 궁금해지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개편의 추진과 불발, 정치적 배경부터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단 1초도 버릴 것 없이 꽉 채워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작년도에 국회에 상정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먼저 세금을 매긴 뒤에 남은 금액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반면 작년도 개편안에서 논의된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을 금액에 대해서만 각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유산취득세는 내가 받은 세금에 대해서만 계산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논의가 중요할까요?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개인이 얼마를 받든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다면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세금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50억의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2명의 자녀에게 각각 45억과 5억이 상속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유산세 방식에 따르면 50억의 재산이 있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나서 그 세액을 자녀 각자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즉, 아버지의 상속재산 50억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먼저 하고 자녀들이 수취한 상속재산 비율별로 상속세를 배분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되니까 부모로부터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 2는 5억 원만 받았으니 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5억 원을 받았음에도 36%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할 경우 적게 받았으니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이죠. 유산취득세 방식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오래전부터 학계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토로해오고 있었습니다. 학계의 교수님들은 과거부터 여러 논문을 통해서 유산세 방식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분야의 권위자이자 조세업계의 석학으로 유명하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저와의 인터뷰에 있어서 학계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만나본 부분에 따르면 유산시세 지원하는 부분을 찬성하는 분이 많이 있으시고요. 물론 학계라는 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상당 부분은 유산시세 지원하는 찬성하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부 쪽 입장도 비슷해 보입니다.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전직 세제실장 분들 또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실장을 역임하신 김병규 교무님은 이러한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진작 실시했어야 한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박근혜 정부 시절 세제실장을 역임하신 김낙회 고문님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상속세 원칙화 취지에 맞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최영록 전 세제실장님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구조를 개편하면서 세율 공제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명분이 있어서였을까요? 지난 정권 대통령실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2023년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조세개혁 추진단을 설립하면서 상속세 개편팀을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속세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움직임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여당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상속세가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채택보다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과세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현 체계를 유지한 채 공제금액을 늘릴 것인가라는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는 비록 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상속세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와 함께 법률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기획재정부는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국회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2025년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야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왜 상속세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국회 회의록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분들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큰 이유는 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세수 감소에 있었습니다. 최근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세수 예측이 어긋나는 가운데 대규모 감세는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세소위원장이셨던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누진 구조 특성상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자동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예상 감소 규모가 2조 원을 넘는다고 개정안 불발 사유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A 의원님께서는 큰 제도 개편에 있어서 세수 감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냐는 물음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께서는 연 2조에서 3조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B 의원님께서는 2조에서 3조면 세금 감면 효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군요 라는 염려를 토로하셨고, C 의원님께서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하나 2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부담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2021년 OECD가 발표한 상속세 보고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체 세금 수입 중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확인이 됩니다. 세수 대비 상속세 비율이 OECD 평균인 0.3%가량보다 5배가 높은 1.5%에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국가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가치 철학적 문제로서의 상속세, 즉 사회적 합의의 부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계층 이동을 막는다는 주장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가치 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은 세습되는 부는 기회균등의 적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앤드류 카네기는 상속세야말로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현명한 세금이라고 말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과세 전환은 곧 부자 감세이자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부의 불평등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1년 진행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유산세 방식은 부의 재분배 효과가 강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에 그 효과가 약하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조세소위에 참여하신 A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유산취득세 한다고 이거 갖다가 예를 들면 부의 불평등 하나 강화하고 또 갖다가 부의 불평등 하나 더 얹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기재부가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낳지요? 또한 다른 B 의원님께서는 부의 세습이라는 문제,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상속세 제도가 뭔가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상속세 정책의 변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됩니다. 셋째로 과다한 행정 비용에 유발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 1인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결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각각이 취득한 자산을 파악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행정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변화는 모든 상속인의 취득 자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행정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소모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 목적에서도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 대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 상속인 간의 연대 납세 의무로 그 납세 의무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상속인 1인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다른 상속인을 통해서 세수 확보가 가능한 체계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 유산세 방식은 가장 효율적인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반대 명분에도 불구하고 왜 상속세는 개정되어야 할까요? 상속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OECD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폐지되거나 그 과세 규모가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노르웨이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면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OECD가 2021년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 38개국 중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4개국에 달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중에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단 4국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개 국가는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통해서 소득이 많을 경우에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응능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효세율에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벤처대학교 정혜윤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이 비교적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실효세율이 약 28.1%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와 IMF는 수증자 기준의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유산세 방식과 높은 세율은 세계적인 경제적 흐름의 추세에 역행하는 방향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훈 교수님께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다수의 나라가 따르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쫓아가지 못한 세법의 개정. 현행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이는 1999년 개정된 세율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들 하는데 강산이 3번이나 바뀌는 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상속세율은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물가는 96%가 올랐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약 4배가 올랐지만 상속세 세율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들의 세부담은 더더욱 가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조세소위에서 기획재정부에 있는 박금철 세제실장님의 발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상속인 중에 상속세를 낸 비율이 5.9%로 확인됩니다. 과거 상위 0.01%만 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을 위협하는 보통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 기업 경쟁력의 악화. 대한민국 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자녀에게 기업 지분을 물려주려면 거의 대부분이 승계 대상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 확보가 필수적인데 어떤 상속의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식을 담보로 받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가 보유 지분 5조 원을 공탁했었고 넥슨 창업주의 가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기업 지분 29%를 국가에 물납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상속세율이 70%에 달했던 스웨덴에서는 아스트라 제약사의 창업자 사망 이후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로
주식을 매각해도 상속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스트라 지분을 영국의 경쟁 기업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아스트로제네카의 탄생 비화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웨덴 내 여러 기업들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2005년 스웨덴은 국부 유출을 막고자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경영인들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 결정을 보류하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과 산업계에 있어서 국경은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TSMC라는 기업 하나가 대만을 지키는 호국 신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는 사회이기도 하죠. 첨단 기술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에 어떤 빛바랜 정책들은 기업들의 존속에 중대한 위험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행 상속세는 유산취득세의 도입이든 공제 대폭 확대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사로서 마주하는 상속세 납세자들의 고통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끼고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남긴 노부모의 죽음 앞에 자녀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세금을 내기 위해 계산기부터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고인의 재산을 두고 세무 대리인 앞에서 상실의 슬픔과 현실의 괴로움을 번갈아가며 토로하는 납세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년층의 대부분은 자금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기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서 담보대출을 받고 평생 일군 사업체를 헐값에 넘기는 이들의 눈물은 단순히 부자의 투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세를 집행하는 국세청 조사관님들조차도 사석에서는 이러한 상속세 구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곤 합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를 그들 또한 너무 많이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벌적 과세는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기 어렵고 결국 무리한 절세를 시도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박훈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조언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현 정부에서 앞으로 우리가 상속세제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야 될지, 그래서 이론적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방향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속세제 개편을 부자에 대한 어떤 혜택 주는 걸로 추침하기보다는 진짜 우리나라 세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세제의 합리화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부의 세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란 무엇이고 한 인간이 평생 일군 가치를 사회가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유럽의 많은 복지 국가들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수준의 세율을 고수하고 있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징벌적 과세로 부를 억누르는 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자본이 선순환되도록 물기를 터주는 것이 정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